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와 비교를 했을 때 나름대로 심플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거의 다 확정이 됐고 우승 경쟁 역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티켓 그리고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을 제외하면 굉장히 심플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데스리가보다는 분석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경기 6번 경기로 들어온 브라이튼 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를 살펴드리면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8점 10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6위 첼시에 9점이 뒤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위 노팅엄 포레스트부터 7위 아스톤 빌라까지 보시면 승점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승점 60점으로 4위, 그 아래로 뉴캐슬이 59점, 첼시, 아스톤 빌라가 57점이고 그 아래로 8등, 9등, 10등을 달리고 있는 본머스, 풀럼, 브라이튼 역시 각각 49점, 48점, 48점 승점 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뿐만 아니라 유로파 리그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5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살펴드리면 프리미어리그가 다음 시즌에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유럽 대항전 티켓 장수가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최대 10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10장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10장의 유럽 대항전 티켓을 가져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능성 자체, 경우의 수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대한 높은 순위, 특히나 10위권 내로 마치는 것이 유럽 대항전 티켓을 얻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드리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 티켓 10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말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버풀, 아스날, 노팅엄, 그리고 뉴캐슬, 맨시티가 나란히 톱5 5위권 내에 순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5팀이 일단 따내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아스톤 빌라와 브라이튼이 6위권 내의 순위를 확보를 하면서 유로파 리그 티켓을 따내면서 그 다음으로 본머스가 7위를 차지를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따내는데 이 컨퍼런스 리그 티켓은 만약에 이 뉴캐슬이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게 된다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을 제압하고 리그컵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리그컵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이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프리미어리그 7위 팀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본머스가 7위를 차지를 하면서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면 유로파 리그 리그컵 우승 자격으로 지어졌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본머스에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첼시가 8위를 차지를 하면서 유로파 리그 티켓을 따내면서 동시에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 우승 티켓을 따내게 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10위를 차지를 하면서 유로파 리그 티켓을 따내는데 이 FA컵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내고 맨유와 토트넘이 현재 유로파리그 4강에 올라가 있는데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11등을 차지를 하면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의 수가 모두 이루어지면서 최대 10장의 유럽 대항전 티켓이 프리미어리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브라이튼 같은 팀들은 10위권 내외 순위로 맞춰야 되는지
유로파 리그 혹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살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상황을 살펴드리면 현재 승점이 36점으로 잔류권 마지노선인 1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8위 강등권 입스위치를 보시면 현재 승점이 21점입니다. 양팀 모두 5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스위치 타운이 남은 5경기에서 최대로 따낼 수 있는 승점이 15점인데 만약에 입스위치가 5경기 전 경기 승리를 거둘 경우 승점이 36점이 되고 웨스트햄이 전 경기에서 패배를 할 경우에는 양팀이 36대 36 승점이 동률이 되는데 그럴 때에도 웨스트햄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골득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입스위치 타운의 웨스트햄이 골득실이 무려 20골이 앞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웨스트햄이 5경기에서 전패를 당하고 입스위치가 남은 5경기에서 전승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골득실을 끝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남은 5경기에서 승점 1점 그러니까 무승부만 한 번만 거둬도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 역시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는 있겠지만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브라이튼이 좀 더 동기부여 자체는 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경기력을 뜯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 뉴캐슬 대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앞서 살펴드렸듯이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가 남아있는데 5경기에서 일단 전승을 거둬야 웨스트햄을 따라잡을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이 있고 입스위치가 5경기 전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동시에 웨스트햄이 남은 5경기 전패를 당해야 그 다음에 골득실을 따져서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스위치 타운은 2부 리그 강등이 유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산술적으로는 일단 이번 경기 포함해서 5경기 모두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동기부여가 있는 것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승점이 59점으로 5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는 5장의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5위를 차지를 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현재 승점을 보시면 3위 맨시티 61점, 4위 노팅엄 60점, 5위 뉴캐슬이 59점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맨시티와는 2점 차, 노팅엄과는 딱 1점 차밖에 나지 않아서 충분히 추격이 가능하고 이 뉴캐슬 아래로 보시면 첼시가 57점, 아스톤빌라도 57점이기 때문에 아래로 아스톤빌라와 첼시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 확보를 위해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이나 전력 그리고 동기부여적인 측면 모두 고려했을 때 이 뉴캐슬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입스위치 역시 매우 아주 희박한 경우의 수 입스위치가 전승을 거두면서 동시에 웨스트햄이 5경기 전패를 당하면서 입스위치가 골득실에서 근소하게 앞서면서 1부 리그 기적적인 잔류의 가능성 딱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프리미어 리그 경기 사우스햄튼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동기부여 상당히 심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고 사실상 꼴등이 유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레스터 시티와 승점이 7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입스위치와 레스터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순위 경쟁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나 부담감은 상당히 떨어지고 반면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최대 10위권까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9위를 달리고 있는 풀럼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승점을 많이 따서 10위권 내로 일단 시즌을 마쳐야
유럽 대항전 티켓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풀럼이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풀럼 아래로 보시면 브라이튼과 풀럼이 48점으로 동률이고 브렌트포드가 46점, 풀럼과 딱 2점 차,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45점으로 풀럼과 3점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풀럼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풀럼이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꽤나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이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고춧가루를 뿌린 바 있다는 점, 그리고 풀럼이라는 팀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강팀을 은근히 잘 잡고 동시에 약팀을 상대로 자신들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는 은근히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어려운 경기 운영을 합니다. 실제 이번 시즌 첫 맞대결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는 경기를 완전히 주도를 해놓고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이 풀럼이 또다시 경기를 주도를 하겠지만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은근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울버햄튼 대 레스터시티의 경기입니다.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는데 현재 울버햄튼을 보시면 승점 38점 쌓으면서 강등권 입스위치와는 17점 차를 벌려놨기 때문에 남은 전경기 전패를 당하더라도 입스위치에게 따라잡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남은 5경기 전경기 승리를 거둬서 15점을 쌓더라도 최대 승점이 33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웨스트햄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2부 리그 강등이 일찌감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떨어지지만 지금 울버햄튼의 순위를 보시면 14위 맨유 그리고 13위 에버튼과 승점 38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 5경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 상승의 여지가 있고 산술적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 브렌트포드 이런 팀들 그리고 브라이튼까지 산술적으로는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높은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는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근의 경기력과 남은 동기부여를 따져봤을 때 그래도 울버햄튼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프리미어리그 경기 21번 경기로 들어온 본모스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동기부여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본모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9점 8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래로 풀럼과 브라이튼 승점 차가 딱 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머스 역시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를 위해서는 10위권 내의 순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티켓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본머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승점 38점으로 1부 리그 잔류는 확정을 지었고 이 맨유의 아모림 감독이 이미 유로파리그 4강에 올인을 하겠다고 말을 했고 지난 주말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경기보다는 유로파리그에 집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유의 유로파리그에 대한 동기부여 반면에 본머스는 유럽 대항전 티켓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본머스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 리버풀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동기부여는 심플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맨유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전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더라도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은 토트넘이고 맨유와 마찬가지로 유로파리그 4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에 올인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토트넘이 리버풀 원정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나올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대회에서 모두 탈락이 됐는데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남아있고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아스날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에서 아스날이 무승부에 그치면서
승점 67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남은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서 승점 12점을 쌓더라도 79점, 리버풀과 현재 동률이 되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으로서는 이번 토트넘전에서 무승부 혹은 승리만 거두면 우승을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토트넘을 상대로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대승을 거두거나 혹은 무승부만 거둬서 우승을 확정짓는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버풀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경기력적인 측면 따져봤을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9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6경기 동기부여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 분데스리가보다는 확실히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우승 경쟁 그리고 강등권 경쟁이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대항전 티켓이 주어지는 2위부터 5위 챔피언스리그 경쟁 그리고 6위부터 10위 유럽대항전 티켓이 최대치로 주어질 수 있는 10위권 내의 경쟁 이 두 가지만 잘 살펴본다면 이번 29회차에 들어오는 프리미어리그 동기부여 자체는 심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중에 전해드렸던 동기부여 프리뷰 영상 2개를 바탕으로 동기부여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 내일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경기력 분석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경기력까지 결합을 하셔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신다면 23억이 이월된 대박 29회차에서 1등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